네, 몇 명을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도 그 후보군들 중에서 제외시키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줬으면 좋겠다. 아주 가볍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 만날 때, 세 번 만날 때, 네 번 만날 때 저 어필의 강도가 세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기분 좋은 어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왜 명예회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구체적으로 또 해주시면서 이 정도의 어떤 열정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명예로 한 선배님이 캐스팅이 됐고, 그다음 설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동 제작자이신 그 EMI 제작자이신 아동미 대표님의 그 전작이 이제 불안당이어서 이제 시나리오를 먼저 끝내게 됐고 굉장히 빠른 피드백이 왔어요. 빠른 피드백이 와서 뭐 심장이 쿵쾅쿵쾅한다 라고 해서 바로바로 만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 선배님은 캐스팅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오나는 우여곡절이 좀 굉장히 많았던 캐릭터가 연아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제 기성 배우 중에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1순위는 이제 천우희 배우였고요. 옆에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우선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의 절반이 그 연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감독 입장에서는 연하라는 캐릭터를 꼭꼭 숨겨놓고 싶은 욕심이 시나리오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우희 배우를 캐스팅하고 난 다음에도 꽁꽁 숨겨놓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 이제 천우희 배우의 인지도도 있고 인기도 있고 아무래도 마케팅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점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무명의 신인 배우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천우에게 천우희 배우한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천우희 배우가 저에게 한 방 먹이죠. 그 처음에 시나리오를 주고 나서는 뭐라고 그랬죠? 감독님께서 이제 시나리오를 갑자기 툭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봐라. 근데 읽었는데 이런 걸 사실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제일 컸었어요. 왜냐면 팬심으로서도 감독님 작품이 너무 기대됐었고, 근데 두 번째 작품까지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기도 했고 기뻤지만 이 역할 자체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막연한 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쉽지 않겠는데요. 그리고 정말 전무후무한 캐릭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감독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저한테 야 이거 다른 여배우가 하면 배 아프지 않겠냐? 약간 저를 이제 꼬드기기 위함으로 괜찮겠어? 약간 이렇게 저를 떠보셨는데 제가 한마디 했죠. 감독님 이거 한번 다른 여배우분들한테 그럼 다 돌려보세요. 아무도 안 할걸요? 그러면서 이거 저니까 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마음으로. 왜냐면 여배우가 봤을 때 어떤 배우 입장으로서 봤을 때 너무나 탐이 나고 매력적인 인물이지만 그만큼 겁이 나고 그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미천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드러날 수 있는 인물 역할이었어서 아,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또 항공주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감독님의 그 연출력과 어떻게 저와 현장에서 어떻게 저를 이끌어내실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선택했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자면 이 연하 캐릭터는 등장하는 모든 장면이 강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시나리오 받으시고 이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보시면서 이 연하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전을 시키셨는지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상 읽었을 때는 다른 것보다 처절한 느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새 인물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냥 모두가 좀 연민이 느껴지는 누구나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나의 모습도 저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데 이제 연하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두 인물이 저를 쫓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쫓는데 이야기들이 대부분 연하라는 모습, 연하의 전사들이 제가 보여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설명이 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음, 캐릭터를 만들어야 하고 연기해야 되는 저조차도 그 문장들 아니면 그런 표현들로서 상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친구가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들 이 정도의 처지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무엇일까라고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가장 큰 초목적은 결국은 생존이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이름과 어쨌든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좀 단순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장면에서 어떤 의도를 보여야 되겠다라고 연기하진 않았지만 항상 그거는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존 본능에 대해서. 그 생존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이 어떤 새 인물에 대한 묘사인데요. 모든 걸 가졌지만 더 가지기 위해서 이제 바라가는 어떤 명이라는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일반적인 뭔가 좀 어떤 서민의 어떤 역할 같은 그 중식 같은 캐릭터는 이제 자기 어떤 핏줄에 대한 어떤 굉장한 어떤 집착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하 캐릭터는 아이를 가졌지만은 자기의 어떤 생존이 더 시급한 문제로 고민하고 이제 처절하게 어떻게든 그 생존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인물인데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어떤 그 계급 사회의 어떤 그런 어떤 한 층을 나눈 어떤 그런 인물의 어떤 설정 같은데요. 시나리오 작업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인물들을 설정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는지. 네. 이게 근데 이게 확연하게 그 계급이나 그런 어떤 위치에 다른 어떤 인물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막 보여지기를 바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은은하게 그냥 보여지기를 바랐는데 사실 직업군만 봐도 그거는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명예는 어떤 하나의 자기의 목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가는 어떤 인물이고 중식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식 역시도 똑같은 꿈이 있는 것이죠. 그냥 자식에 대한 그리고 자식이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이제 어떤 자기 외에 어떤 보호자가 있기를 바래서 연하라는 그 인물을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그 아들을 잃고 난 뒤에도 어떤 핏줄에 대한 어떤 집착 같은 것들 그리고 중식은 의외로 이 영화 안에서 어떤 깨달음을 유일하게 얻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그 마지막 장면에서 중식이가 던지는 그 대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고 그 이 영화 속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려나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밑에 있지만 가장 무서운 캐릭터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계급적으로는 낮고 어떤 재물적으로도 낮고 하지만은 그 무서움에 대한 거는 이제 돈이 드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설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연하라는 캐릭터가 어떤 우리 영화 속에 계속 있어 왔던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인물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외국에서 오는 어떤 그 이주하는 많은 어떤 여성분들 각기의 어떤 목적은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다문화가 많이 정착도 했고 굉장히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는 또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어떤 사건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연하를 좀 강력한 캐릭터로 만들게 하는 데 어떤 이유가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